자, 교재 보시면은 그 예제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1번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텐사일 스트렝스 이렇게 해서 인장 강도라는 말은 우리가 극한 강도하고 상충되는 그러한 용어로서 우리가 극한 강도다, 인장 강도다라고 하는 경우. 극한 강도,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극한 강도하면 우리가 얼티메이트 스트레스, 뭐 인장 강도하게 되면 인장력이 가해졌을 때 우리가 재료가에서 발생되어지는 최대 응력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우리가 로드 디포메이션 또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은 인장 시험을 했을 때 극한 강도라고 하는 경우는 최대 하중, 최대 작용력과 시험편의 최초의 원래에 대한 단면적, 요거의 비를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 강도, 극한 강도는 최대 하중과 원래 단면적, 본래 단면적에 대한 우리가 비를 극한 강도다. 그래서 얘는 뉴턴 퍼 메다 제곱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파스칼 이렇게. 자, 우리가 이 응력 단위가 기본적으로다가 파스칼을 쓰는데 시험에서 문제 해석에서는 마지막 답을 메가파스칼로다 많이 표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고 학생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이 SI 단위라는 것은 MKS 절대 단위를 확장시킨 단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질량, 그 다음에 길이는 미터로 쓴다, 시간은 세컨드, 초로 쓴다, 이렇게 다 규약이 돼 있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요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메가파스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 1메가파스칼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메가파스칼이라는) 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문제를 용이하게 푸는 방법은 요거 규약된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1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1메가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메가파스칼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1메가뉴턴 퍼 메다 제곱인데 이거는 다시 하면 어떻게 돼요? 메가뉴턴이라는 건 뭐예요? 100만 뉴턴을 말하는 거죠. 1 곱하기 100만 뉴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1mm, 1m. 1m는 1000mm. 1000mm의 제곱은 100만 mm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100만, 여기에서 100만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퀄로 어떻게 돼요? 1 뉴턴 퍼 미리의 제곱. 요것이 바로 우리가 이 메가파스칼이라는 이 응력의 크기와 이퀄레이션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힘을 뉴턴으로, 길이를 면적을 미리의 제곱으로 다 이렇게 표결하게 되면 이것이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응력과 동일한 크기를 갖는 거다라는 거를 알면은 문제 해석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같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한 강도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최대 하중과 본래 단면적과의 비를 극한 강도다, 인장 강도다, 이렇게. 이건 답이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인장 시험에서 최대 하중을 최초 본래의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이 인장 강도다 또는 얼티메이트 스트레스, 극한 강도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예제 2번을 보게 되면 지름이 10mm, 균일한 원형 단면의 막대기에 같이 방향으로다가 막대기의 길이 방향으로다가 7850N의 인장 하중이 걸리고 있다. 하중이 전단면에 대해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중의 방향에 수직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은, 그러니까 당연히 인장 하중이 작용하니까 인장 응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은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림으로 표기하게 되면은 뭔 말이냐, 2번은. 자, 이러한 얘기예요.
X방향으로다가 무슨 하중이 작용한다? 인장하중이 작용하는 거예요. 인장하중이. 인장하중이 텐사일 로드 얼마가 작용해요? 7,800 얼마가 작용한다 그랬어요? 50N이 작용하네요. 7,850N. 7,850N. 텐사일 로드가 7,850N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장하중이나 압축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인장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인장응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느 단면을 자르더라도 다 똑같은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가 나오는데 일단은 보기 좋게 중간을 한번 이렇게 잘라보면 축산 방향의 힘하고 여기 가상 파괴 면적과는 우리가 직각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직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얘로 나눠주게 되면 인자응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지름이 여기에서 요 직경이 얼마? 여기에서 요거 디아미터 요거 지름이 10mm라 그랬어요. 10mm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럼 요거에 대한 단면적 에어리어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4분의 파이 D의 자수.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산기 눌러주면 몇 미리의 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거 나누기 요거 하게 되면 뉴턴 퍼 미리 제곱. 바로 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텐사일 스트레스는 A분의 PT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7,850N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에어리어는 4분의 파이 D 제곱하니까 요거에 나왔어요. 요거 몇 미리 제곱 이렇게 나왔다. 요렇게 이거 메가파스칼. 그래서 이거는 나온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역삼각형 뉴턴 퍼 미리 제곱은 요 자체가 바로 MPA다. 이렇게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요 4분의 파이 이렇게 4분의 파이 D제곱인데 4분의 파이 요거는 0.785다 이렇게 하면 0.785 D제곱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4분의 파이는 0.785 0.785 D의 제곱 그리고 100이니까 여기다 10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 78.5가 되죠. 78.5 나누기 이거 7,850 이건 뭐 이거 나오네요. 그냥 답이 나오죠? 얼마가 나와요? 100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기 사용 안 해도. 그래서 이런 걸 평상시에 천천히 계산기를 사용 안 해도 우리가 답을 유추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 없이도 답을 낼 수 있죠. 요거 이렇게. 자, 그래서 0.78에다 여기에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100을 곱하면 78.5. 7,850 나누기 78.5면 100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계산기 사용 안 하고도 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식에다가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탄성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두 번째 보면 2-1 스트레인 변형률이 나오고 변형률과 탄성계수 나오는데 2-1 변형률을 한번 또 간단하게 거기에서 수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변형률. 변형률 하게 되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스트레인이라고 하고 변형률은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는 거를 공학상 우리가 무차원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차원수. 변형률은 무차원수다. 무차원수라는 것은 단위가 없다 이거예요. 단위가 없다 변형률은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변형률에는 또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로 변형률, 가로 변형률, 전단 변형률, 지역 변형률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탄성문적으로 기본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형률이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따로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세로 변형률, 제일 중요한 세로 변형률이에요. 세로 변형률을 뭐라 그러냐? 세로 변형률이 플러스 값을 갖기 위해서는 잡아다녀서 본래 늘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잡아다니면 늘어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장 변형률이다, 세로 변형률이다, 종 변형률이다, 종 변형률이다, 또는 이거를 길이 변형률이다, 또는 인장 가지고 작용했을 때 인장 변형률이다 이렇게 썼어요. 세로 변형률, 길이 변형률, 종 변형률, 인장 변형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변형률 자체를 갖다가 세로 변형률을 우리는 본래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입실론이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입실론.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인장 변형률 하게 되면 어떤 책에서는 입실론 텐사일 이렇게 해서 하점자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입실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세로 변형률이 파지티브 플러스 값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료를 잡아다녀서 늘어나게. 그래서 요랑 이 세로 변형률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세로 변형률하고 직경 변형률은 본래 동시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따로따로다가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가 있다. 인장하중을 가했어요. 우리가 재료학에서 모든 재료는 탄성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힘을 가하면 변형이 생기고 힘을 제거하면 원위치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이러한 부재에 이러한 힘을 작용하게 되게 되면 탄성체 내에서는 이 재료가 똑같은 크기로 늘어나고 직경은 줄어들겠죠. 길이는 늘어나지만 직경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하기 전에 요 실선이었던 이러한 재료를 힘을 가하고 났을 때 변화 후에 요 재료에 대한 모양을 점선으로 한번 표기해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본래 실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얘는 뭐예요? 얘는 원래 길이야. 원래 길이. 점선은 힘을 가한 후의 길이가 되겠어요. 힘을 가한 후의 길이는 잡아다녔으니까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변화 후의 길이. 변화 후의 길이를 L-다라고 하게 되면 L-는 어때요? 원래 길이보다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어때요? 늘어났죠? 그래서 이 늘어난 양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람다라고는 우리가 시라버를 쓴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후의 길이는 원래 길이 플러스 람다다, 람다. 그래서 람다는 늘어난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 따로따로 해서 그래요. 본래 이 가로 변형률하고 이 직경 변형률은 동시에 발생되는 거죠. 잡아다니게 되면 길이는 늘어나고 직경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로 변형과 세로 변형은 동시에 발생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따로따로다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로 변형률 입실로는 원래 길이분의 변화 후의 길이 마이너스 원래의 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본래 길이분의 변화 후의 길이는 L 플러스 람다 이렇게 마이너스 L 이렇게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L분의 람다다 이렇게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양을 원래의 치수로 나눠준 것이 바로 우리가 길이 변형률이다. 종 변형률이다. 그럼 늘어난 늘음량과 길이와 길이에 대한 비니까 당연히 단위가 없죠. 그래서 L분의 람다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보니까 얘를 갖다가 어려웠어요. 요거를 우리가
입실론을 이꼬로 플러스 마이너스 L분의 람다다 이렇게 복호동순으로 써 있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 의미적인 것만 알면 되죠. 여기서 이 L에다 플러스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느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떨 때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인장하중을 가하면은 길이는 늘어나고 직경은 줄어들지만 만약에 압축하중을 가했다 그러면 길이가 짧아지면서 직경은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는 지금 압축하중을 가했을 때는 얘가 요거 길이가 수축되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수축량을 원래 길이 나눠진 것이 이렇게. 그래서 압축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얘가 수축량, 인장하중이 작용하면 늘어나는 양. 이러한 그 의미를 갖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플러스 값으로다만 해석을 해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복호동순으로 다 하지만 인장이냐 압축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주로 이제 플러스 값으로다가 주로 이 수식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의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가로 변형률. 가로 변형률이야, 가로 변형률. 가로 변형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직경 변형률이다. 직경 변형률. 직경이 변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횡 변형률이다. 이렇게. 다 똑같아요. 가로 변형률이다. 직경 변형률이다. 횡 변형률이다. 요거를 기호를 갖다가 통상적으로 입실론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이렇게. 입실론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얘가 플러스 값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압축하중이 작용해야지겠죠. 자,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냥 자, 교재는 그냥 단일선을 이용해 갖고서 네모 이렇게 했지만 동그라미도 똑같은 거니까 어떠한 형체가 됐든지 얘는 우리가 압축하중을 가했다. 압축하중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재료는 길이는 줄어들면서 직경은 커지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직경 변율에 대한 걸 논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압축하중을 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힘을 가하기 전에는 요 실선이었던 것이, 그럼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원래 지름이죠. 그러면 힘을 가한 후에 점선으로 덮이게 돼서 요거는 직경이 더 커졌죠. 압축하중을 가했으니까 길이는 짧아졌는데 직경은 커진 거야. 자, 그래서 변화 후의 직경 D 다시는 원래 직경 플러스에다가 여기 이만큼 직경이 더 커졌네요. 압축하중을. 길이는 짧아졌지만. 그래서 요 직경 느름량을 우리가 델타라고 하는 우리가 기호로서 이렇게 씁니다. 델타. 이걸 델타라고 쓰는 거예요. 국자처럼 생긴 요거를 뭐라 그런다? 요거를 델타라고 읽는 거예요. 델타. 그래서 본래 지름보다 이만큼 늘어났구나. 직경이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 가로 변형률도 요것도 요 그림과 같이 압축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길이가 짧아지고 직경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직경 변형률은 우리가 플러스가 되지만 여기에서 세로 변형률은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부의 값을 갖는 거예요. 저것도 마찬가지죠. 세로 변형률도 인장하중을 가하면 길이는 늘어났지만 직경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본래 길이 변형률하고 직경 변형률은 상대적으로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공식을 계속해서 이것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다가 이렇게 연속되기 때문에 정의 값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부의 값은 여러분들이 의미적인 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가로 변형률을 모든 걸 수식하려면 입실론 1'은 얘는 직경 변형률이니까 본래 지름분의 압축하중이 갔을 때 변화 후의 지름 마이너스 본래의 지름 이렇게. 얘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본래의 지름분의 변화 후의 지름은 본래 지름보다 이만큼 어때요?
직경이 늘어났죠. 델타만큼. 그래서 D 플러스 델타 이렇게. 마이너스 D 이렇게 쓰면.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D분의 뭐다? 델타다. 이렇게 D분의 델타. 요것이 바로 뭐예요? 직경 느름량과 원래 직경에 대한 비니까 이것도 길이와 길이의 비기 때문에 단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무차원수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입실론 1'도 복호동순을 붙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D분의 델타 이렇게 써있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요거와 같이 직경 느름량을 말하는 거고 요게 또 V약과 네거티브 얘는 저 앞에 거와 같이 인장하중을 자하게 되면 직경이 어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는 직경 감소량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직경 증가량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인장하중이 작용했냐 압축하중이 작용했냐에 따라서 세로 변형률과 가로 변형률은 항상 동시에 발생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또 뒤에 가면 포화송이라는 사람의 포화송의 레이서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재료는 탄성암도 내에서 가로 변형과 세로 변형의 비가 일정하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두시고 복호동순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전단변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단변율이요. 전단변율. 이제 전단변율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호를 갖다가 요렇게 써요. 요렇게. 요것도 감마라고 쓰는 거죠. 감마. 요거 전단변율을 감마라고 있는데 감마. 이렇게. 그럼 전단변율은 요것도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나와도 우리가 이제 원소 같은 데는 입체적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그냥 표기하게 되면 이러한 그림을 본래는 입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입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전자연점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얘도 L이고 얘도 L이고 얘도 L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볼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 우리가 A, B, C, D, A, B, C, D다라고 해서 요 한 면에 대한 것만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단변율은 A, B, C, D 여기에 A, B, C, D 한 면만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거죠. 이렇게. 본래 이 전단력은 본래 우리가 항상 반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이렇게 힘이 가해졌다. 라고 하면 이쪽에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적용돼요. 그래서 나중에 전단하중이나 전단은력은 머리를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머리를 같이 하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이쪽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머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도록 이렇게 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입체적으로 표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한 면 이렇게. 이것만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단력이 이렇게 가해진다. 전단력이 이렇게 가해진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픽스 시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제 고정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삼각각 같은 경우는 양쪽 모서리를 갖다 이렇게 잡아갖고서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마른 목골 개념으로다가 변형이 생기는 걸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여기는 픽스 시켰다. 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C는 C-로, D는 D-로 이렇게 변형이 돼요. 이거는 같은 거죠. 이거는 이렇게. 요 심을 제거하면 어때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심을 가하기 전과 심을 가한 후에 여기에 대한 요 모양이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마른 먹골로다 이렇게 표기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미끄러진 양 C와 C-와 D-는 같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람다 S다. 전단 변형량이다. 미끄러진 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각은 이걸 파이다. 이렇게 전단각이다. 전단각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뭐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거의 길이가 되겠죠. 길이. 그래서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서 보게 되면 뭐예요? AC분의 CC-가 되는 거예요. AC분의 CC-.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라디안을 전단각이다. 이건 전단각은 라디안을 쓰는 거예요. 라디안. 이렇게 전단각 이렇게. 전단각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단각은 우리가 기울기는 탄젠트 값을 말하기 때문에 탄젠트 파이는 AC분의 CC-. 요거는 우리가 BD분의 D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C는 어떻게 되냐? AC는 L을 말하는 거죠. L. 여기서 길이가 L이니까 L 이렇게. 얘는 람다 S.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요 전단각이 탄젠트 파이, 요것이 우리가 이제 미소각일 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약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약 파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는 뭐야? 본래의 길이에 따른 우리가 전단 변형량, 미끄러진 양. 그래서 이거는 길이와 길이의 비기 때문에 얘를 전단 변형률 감마로 쓰는 거예요. 감마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단 변형률 감마는 L분의 람다 S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도 보면은 전단 변형률 L분의 람다 S 탄젠트 파이 약 파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전단 변형률에 대한 그러한 것.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또 나중에 뒤에서 탄성론적으로 후크의 법칙에서 이게 계속해서 인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들을 전단 배역률, 세로 배역률, 가로 배역률, 추적 배역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메모리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넘겨보니까 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최적 변형률이 나오네요. 최적 변형률. 자. 입실론 V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이제 도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입실론 V는 최적 변형률은 본래 최적분의 최적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죠. 최적분의 최적 변화량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최적분의 최적 변화량은 뭐예요? 변화 후의 최적 마이너스 본래의 최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탄성론적으로 얘는 최적 변형률이니까 어떻게 돼요? XYG 3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거로 다시 이렇게 써요.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 플러스 입실론 G 이렇게. 이 크기가 만약에 같다. XYG에 대한 변형률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는 3입실론이다. 이렇게 선변형률 이렇게. 그래서 등방치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리니어 이렇게 선변형률의 최적변형률은 3배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입방체적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L인 경우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쳐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그 책에도 나와 있죠. 등방치적인 경우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이 L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본래 쪽이 어떻게 돼요? 저런 경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L의 3승 본래 쪽 본래 이렇게 변화의 쪽은 어떻게 돼요? 변화의 쪽은 한쪽이 늘어나면 90도 각도는 줄어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L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변화 후의 추적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의 함수. 요거는 본래의 쪽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L의 함수. 자, 이거를 이제 전개, 이렇게도 약속할 수 있어서, 취약 변형률은 정육면체인 경우 길이 변형률의 3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이렇게 요거 알죠? 요거? 이렇게. 요거를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꼴로 씁니다. L의 함수.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함수. 여러분들 이제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에서 정리했던 거죠. 이거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요? A 함수. 플러스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함수 l의 함수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정리를 해서 요거를 전개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요거는 L로 요거로 정리되니까 첫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3에다가 L분의 람다가 되네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에다가 L분의 람다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L분의 람다의 세제곱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탄성론적으로 원래 이 스트레인, 변형률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 100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값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보게 되면 여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L분의 람다가 뭐죠? 이거는 세로 변형률, 이렇게 입실로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돼요? L분의 람다의 제곱이니까 미소량의 2차항 이상은 무시한다.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게 되면 일단 플러스 3 입실론의 자승 플러스 요 입실론의 세제곱이죠. 입실론의 세제곱.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 변형률은 우리가 1에 비하면 뭐 1000분의 1 정도의 또 제곱이니까 작은 값인데 작은 값의 제곱, 세제곱 이러한 고차항들은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고차항은 무시한다. 이렇게. 1에 비해서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꼬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입실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등방치적 정육면체인 경우는 탄성론적으로다가 치적 변형률이라는 것은 선변형률, 길이 변형률의 3배만큼 우리가 변형을 한다. 여기서 이렇게도 약속할 수 있어요. XIG 이렇게. 그래서 치적 변형률은 등방치적인 경우 치적 변형률의 3배다. 이렇게. 이것도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소량의 고차항은 무시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치적 변형률, 등방치적인 경우 거기 나와 있죠. 정육면체인 경우에 우리가 그 재료에 따른 것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변형률에 대한 거, 세로 변형률, 가로 변형률, 전단 변형률, 치적 변형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마지막 그 파이널 그런 데이터를 기억을 잘 하십니다. 자, 그 교재를 보시면은 예제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니다. 예제 3번을 보게 되면 길이가 50mm 원형 단면의 철강 재료를 인장하였더니 길이가 54mm로 신장되었다,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 재료의 변형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 4번을 보게 예제 3번을 보면은 요거는 인장 변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로 변형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입실로는 L분의 람다 이렇게. L분의 람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변형량인데 잡아다녔으니까 느름량이 되는 거고, 느름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L분의 이렇게 변화의 길이 마이너스 본래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L분의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대로 씁니다. 자, 여기다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길이. 원래의 길이가 얼마예요? 50mm예요. 50mm. 원래의 길이가 50mm. 변화 후의 길이가 54mm 마이너스 원래의 길이가 50mm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50분의 4가 되겠네요. 50분의 4. 50분의 4, 58, 40. 이거는 0.08이 되겠네요. 0.08. 0.08이 되죠. 0.08. 이렇게. 0.0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8% 늘어났다. 0. 이거죠. 100분율로 하게 되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이걸 100분율로 하게 되면 어떻게 100을 또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8% 정도가 우리가 신장됐다, 늘어났다, 본래 치수보다 이렇게 됩니다. 퍼센트는 항상 100을 곱해주는 거죠. 100분율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값은 암산을 해도 0.08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지금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판재 볼트에 500N의 전단력을 받고 있다. 볼트 중간 단면에서의 평균 전단력은 단 볼트의 지름은 1cm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참조를 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림을 참조를 해서 보게 되면 예제 4번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신다. 예제 4번을 보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볼트도 마찬가지예요. 리벳이나 마찬가지로 볼트가 강판과 강판 사이를 조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잘라지겠어요? 강판과 강판이 접한 중간이 잘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중간 부분이 이렇게, 거기에 중간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 부분이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중간 부분이 이렇게. 전단력이 가해지니까 중간 부분이 강판과 강판, 철판과 철판 사이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중간이. 전단되는 거예요. 전단. 그래서 어떻게 잘라지냐? 잘라지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명시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잘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4분의 파이 t 제곱.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잘라져요? 여기가 힘이 이렇게 가해지니까 이렇게. 힘이 이렇게 가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이 볼트지만 이렇게 여기 단면적이고 이 작용하는 힘이 어때요? 단면에 대해서 평행하는 거죠. 평행.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는 무슨 능력이 발생한다? 전단 능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단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는 것 같은 이러한 힘에 의해서 여기서 발생되어진 능력은 전단 능력 타우 S A분의 히어로드 P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전단 하중이 어떻게 되냐? 전단 하중이 뉴턴으로 나와 있죠? 자, 뉴턴으로 나와 있어요. 500뉴턴이 나와 있네요. 500뉴턴. 이렇게. 여기서 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 이렇게 되네요. 4분의 파이 D제곱. 근데 계산기를 사용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 근사적으로다가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어디까지를 낼 수 있냐. 이거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이 3.14 이 파이 이거를 3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도 이제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4분의 파이는 뭐라 그랬어요? 4분의 파이는 근사적으로 0.785라고 했고 0.785 D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개수나 정수는 우리가 외우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계산기 사용 안 할 때는 4분의 파이는 0.785다. 이렇게. 0.785 D의 제곱이다. 이거 미리로 하게 되면 뉴턴 퍼 미리 제곱이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1cm라고 해서 1cm. 1cm는 뭐예요? 10mm예요. 10mm.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0.785. 10m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78.5예요. 78, 암산을 해서 78.5면 mm의 제곱이죠. mm의 제곱. 이렇게 500 뉴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대충 이렇게 해도 뭐예요? 이렇게. 자, 80 잡고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500 나누기 80 하게 되면은 동그라미 치고 또 해도 되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온다? 요거. 6, 7이 42. 이거 7, 6 이 정도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얼마냐? 6. 얼마예요? 37이 나오네. 6.37. 6.37에다가 뉴턴 퍼 미리 제곱 이렇게 되는
뉴턴법 미리적 얘가 뭐라 했어요? 얘가 바로 MPA다,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 사용 안 하지만 여기 이 정도 나오게 되면 이거 대충 한 80 정도 잡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50 나누기 8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68, 48 하면은 이거 6점 얼마가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기 사용 안 하고도 우리가 답을 근사적으로 고를 수 있게 평상시에 이런 게 연습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위가 나오든지 계산기 사용 안 해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정수다 하는 거야, 정수다. 약 80. 요거 500이면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지우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래서 50 나누기 8 하게 되면 6, 8은 48이니까 벌써.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6.37 뭐 소수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답을 얼마든지 요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여러분들 자꾸만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숙달을 시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우리가 향상되는 것을 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처음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갑 쳤다가 그 뒤에 2-2부터 우리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